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이디 코를 시술하는 신영은 원장입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코끝인데 콧대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저희가 하나요? 코끝이나 콧대나 둘 다 중요하긴 한데 흔히 예쁜 코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날렵한 콧대와 오똑한 코끝이죠. 여기서 코끝만 살짝 올라가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나 요즘은 코끝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끝을 수술로는 어떻게 교정이 가능한가요? 수술로 모양을 바꾸려면 연고를 이식하거나 묶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부 조직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끝을 살짝 올리기 위해 수술대에 선뜻 눕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러면 수술은 이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비용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그런 코끝을 성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시술이라고 함은 먼저 첫 번째 필러가 있겠네요. 말랑말랑한 필러를 코끝으로 주입해서 볼륨감을 주고 모양을 잡는 건데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안전하고 10에서 15분이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장점은 있지만 두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퍼진다는 점. 말랑말랑한 제형이다 보니까 모양 변형이나 퍼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보시면 뼈가 받쳐져서 단단한 콧대에서도 이렇게 퍼짐이 생기는데 하물며 뼈 없이 말랑말랑한 이 코끝은 어떻겠어요? 말랑하기도 하지만 아래에 위치하여 하중을 더 받는 부위이다 보니 필러로는 코끝을 올려도 금세 모양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혈관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필러는 잘못 주입될 경우 혈관을 막아 괴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끝은 신체 부위 중에서도 혈액순환이 더더욱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 이런 위험 때문에 실제 코끝에는 필러를 시술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그에 비해 안고 가야 할 리스크는 너무 크다는 거죠. 저라면 코끝에 필러는 절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수술 말고 필러가 있다고 했는데 필러는 효과가 적고 위험하다라고 음.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술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다른 시술 방법으로 이제 필러 말고 코 실리프팅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코끝에는 단단한 뼈는 없고 말랑말랑한 연골만 있는데요. 이를 오똑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지지대를 세워 받쳐주어야만 합니다. 말랑말랑한 젤 형태의 필러 말고 이렇게 두껍고 단단하게 제작된 실을 비주 사이로 넣어 처져있던 코끝을 올려주고 지지하며 세워주는 거죠. 의료용 실은 옷감의 실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모두 녹아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필러처럼 모양이 변한다거나 퍼짐이 생기는 등의 걱정도 없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리프팅 후의 보정 없는 실제 전후 사진인데요. 이렇듯 코끝을 올려서 처져있던 코끝을 올릴 수 있고 내가 원하던 코 라인을 얻을 수도 있죠. 실을 활용하면 간단한 시술이라는 필러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모양 변형이나 혈관성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코끝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끝 성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면? 코끝의 모양은 코에서부터 입술로 이어지는 라인의 각도, 즉 비순각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이상적인 비순각은 여성 95도에서 105도, 남성 90에서 95도로 비순각이 이보다 좁은 경우 코끝이 아래를 향하여 처지게 되고 코가 길어지며 심한 경우 화살코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여기서 코끝만 조금 높이면 코가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것 같은데 수술은 부담스럽다면 간편한 코끝 실리프팅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단 무턱대고 무조건 코끝을 올리기보단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시술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문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